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설 명절 인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김건희 씨가 이번 추석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서고, 지난 10일에는 세계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공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김건희 씨가 권력의 핵심 정치 행위를 사실상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을 컨트롤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저의 뇌피셜인데요. 오래전부터 저는 김건희 씨에게 윤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도무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둘 간의 관계 때문인데요. 곳곳에서 드러나는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는 언행이나 김 씨를 두둔하고 악착같이 보호하려는 이런 행태는 누가 봐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이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윤 대통령이 설득하고 또 그 주변에서 좀 말렸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정치 행위를 사실상 하고 여러 가지에 지금 관여한다고 보여지는 이런 것이 그냥 주변의 권유나 정상적인 조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동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컨트롤하는 권력의 무게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 쪽에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이 정상적인 정권 운영이라면 배우자가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게 좋겠다. 잠시가 아니라 계속 안 나타나는 게 좋겠다.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누적된다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김 최고위원은 언론이든 국민이든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권력의 무게중심은 윤 대통령보다 김 씨 쪽에 더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본다면 정확한 지적인 거죠. 저희는 진짜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종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루된 또건희 김 여사, 역시 답은 특검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또건희 여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이미 기소된 혐의뿐 아니라 파생 상품과 연계한 신종 주가 조작 방식으로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벌어들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뒤 파생 상품을 연계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리고 다시 주가를 올리는 신종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금 역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익을 거둔 만큼 밝혀야 할 김 여사의 의혹이 또 늘어난 것입니다. 권 전 회장 일당은 도이치모터스의 신주 인수권을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바꾼 뒤 높은 가격에 팔아 공시기준 60억 원, 최대 11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통정매매 방식의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파생 상품과 연계한 신종수법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응당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신종 주가 조작 범죄는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의 범죄만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이 고의로 수사에서 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신종 주가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총장마저 패싱하고 황제 출장 조사를 하며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풀어주려고 하는 검찰의 답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인 듯합니다. 답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의 도입뿐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흐린 눈 하며 특검을 거부할 셈입니까?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한 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처분을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지난 7월 검찰은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였는데요. 물론 콜검 출장 조사였고 부른 대로 받아 적은 수사였지만 형식적으로 수사는 수사였습니다. 검사들은 경호처 부속 건물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맡긴 채 김건희 씨를 조사했는데요. 콜검의 쇼였습니다. 출장 조사에서는 늦장 조사, 특혜 조사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참담한 수준인 거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등은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거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관심은 주가 조작에 100억 원대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전주 손모 씨에게 쏠리는데요. 1심 법원은 손 씨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 도중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적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눈치채 놓고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는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건희 씨 기소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의혹 시기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변수인데요. 1심 법원은 1차 시기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2차 시기 거래만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1, 2차 시기 모두 주가 조작 세력에게 위탁된 건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시도도 범죄 기간으로 인정하면 김건희 씨가 받은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씨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명의 계좌가 3개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건희 씨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저는 손 씨에게 주가 방조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99.9% 김건희 씨도 범죄가 성립돼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방송을 녹음하는 사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 손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도 거의 유죄가 확정적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피해 나갈까요? 참 대단한 정부에 대단한 대통령 부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있었죠? 방금 제가 속보만 한번 보고 들어왔는데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걸로 봤습니다. 장관님도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어요. 네,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전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수 의사가 있다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1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을 보면 유죄 인정된 가장거래 102건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48건, 그리고 1단계, 2단계 연속적으로 이탁된 계좌는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밖에 없고 범죄 일람표에 289회나 등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러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